대표님, 저번 주에 부동산 콘서트 다녀왔거든요. 아, 부동산 슈퍼 콘서트? 네. 네네. 뭐, 콘서트라고 해서 재밌을 줄 알고 아, 노래는 안 하던가요? 노래 나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음. 대부분 이제 2019년 전망에 대해서 다들 말씀해 주셨어요. 11명 정도 되는 이제 전문가분들이셨는데, 대부분은 거의 횡보를 한다. 2019년도 장이. 네. 네. 또는, 점차 하락한다. 아, 또는 아직 멀었다. 상승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말하면 솔직히 듣는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 코미디 빅리그 보면 네. 그 옛날에 뭐지? 비트코인 나왔을 때 네. 비트코인을 이렇게 흉내낸 거예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아. 어떤 사람이 딱 나와. 네. 그래서 혹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럼 사나 그랬더니 오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영향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얘기를 하고 나니까 두 사람이 오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전문가들을 비웃은 건데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는 떨어질 만한 요인하고 오를 만한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대로만 움직이면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부동산에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심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뭔가 뉴스가 나올 때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시장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즉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뭐 이상우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니까 네. 그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생각 외로 그 고소득층이 많이 있고 그 소득층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의 부동산 수준이 폭등이라든가 굉장히 과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어서 오른 것은 맞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굳이 지금의 가격이 뭐 폭등한 정도는 아니니 상승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어떤 물가 상승률이든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거고요. 네. 나머지 분들의 이제 좀 태반이 횡보를 그리다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쨌든 시장에서 두 가지 요인이겠죠. 하나는 분양 물건들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주 물량도 그만큼 또 산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공급이 둘 다 공급이긴 한데 하나는 말 그대로 분양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물량인 거고요. 입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제 물량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횡보를 그린다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두 개 요소가 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만큼 오를 만큼은 올랐죠. 5년 동안 굉장히 쉼없이 올랐고 그 다음에 피로도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은 됐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라고 하는 애가 8월 13일날 딱 터져버렸기 때문에 솔직히는 시장에는 투자자가 있고 실수요자가 있는데 투자자들은 발목이 다 묶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 100명이 있으면 50명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럼 나머지 실수요자가 움직여야 하는데 실수요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2015년도부터 뭐 LTV 말 그대로 70%까지 대출해 줄게. 그러니 전세로 있지 말고 사. 그리고 분양도 받아. 이렇게 좀 권해준 측면이 있다 보니까 30% 가지고 그냥 집을 다 사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있던 사람들이 다 집을 샀어요. 네. 그러니 지금 전세자들이 부족한 거죠, 시장에.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자들이 부족해. 늘 새로운 사람이 그러면 전세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물건들이 2015년도부터 17년, 18년을 거쳐서 이제 입주들이 막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전세 물량들이 또 조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그때는 투자자들도 같이 움직였으니까 투자자들은 같이 들어가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자를 얻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들이 조금 과하게 풀어진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집을 구해야 됐던 타이밍인 9월에서 2월달까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해 3, 4월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실수요자가 없는 구간에서 쭉 가는 거죠. 원래 비수기. 원래 부동산의 비수기. 자, 그런데 그거를 그냥 지켜보면서 이렇게 갈 건데, 아까 투자자들이 다 못 움직이고, 이렇게 대체로는 큰 맥락에서는 이게 멈추고 있다 보니까 떨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일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왜 횡보하거나 살짝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까 하나 더 설명드렸던 거, 분양 물건. 2018년도에 분양을 생각보다 예정대로 못했어요. 네네. 네, 말 그대로 100%를 해야 됐으면 작년에 한 60%밖에 분양을 못한 거예요. 건설사들이. 그런데 인허가들은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애들을 팔아야 할 텐데, 즉 분양을 해야 될 텐데 올해가 그래도 분위기가 날까요? 내년이 분위기가 괜찮을까요? 내년? 내년이 더 좋아 보여요? 아니요, 올해. 올해, 그죠? 네네네네.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2019년보다는 2019년이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내년에 분양을 하면 분양 성적이 불투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 그나마라도 부동산 심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올해 분양들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상반기 때는 지금 분위기가 살짝 좋지 않으니 하반기 때로 분위기를 계속 보면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올해는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엔 분양 거의 못해요. 성적 좋지 않겠죠. 그런데 8.13 대책 나오자마자 사람들 매수세가 조금 이제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초반에 분양을 해버리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좀 흐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때 분양을 분위기를 보면서 팔려고. 자, 그러면 하반기에 분양 물건들이 많겠죠. 네. 네. 그러면 그 한 업체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뉴스도 내보낼 거고, 광고도 할 거고, 뭐 신문 광고, 인터넷 광고, 뭐 지명 광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체들은 결과적으로 분양 정보들을 실을 수밖에 없고, 그 분양이 지금은 매수세가 별로고 앞으로 집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단 저희 물건은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진 않겠죠. 네. 뭐 지금도 집이 부족하고 산하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며, 그리고 서울에는 여전히 그 신규 아파트가 부족할 거고, 막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거기 때문에 올해 내까지는 계속 그 분양 물건들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나올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뭐 입주 대란이니 뭐니 이런 물건 그런 문제들이 살짝 가려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해가 있는데 구름이 살짝 와서 가려주면 네. 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입주 물건들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올해 분양 물건들이 그런 뉴스를 살짝 덮어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년엔 분양 물건이 없잖아요. 네. 거의 없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분양을 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분양 뉴스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네. 그런데 입주 물건들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뉴스들이 좋지 않은 논점으로 가겠죠. 네. 그럴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심리,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은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뉴스도 있고, 오른다는 뉴스도 있고, 좀 관망한다는 뉴스도 있고, 떨어진다는 뉴스도 있으니까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장세는 갈팡질팡, 혹은 다른 말로 조망, 즉 멀리 떨어져서 지금의 상황을 그냥 조망하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망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확연히 느끼는 거죠. 다 죄다 입지 물건이 많아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것이 뉴스, 정보인 것처럼 입수가 될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면 부동산 경기 어떻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80% 정도가 안 좋다고 느껴지면 시장에선 정말 그게 진실이 되죠. 네. 진실이든 아니든. 네. 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매수세든 뭐든 다 안 좋아지는 느낌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도는 2019년도는 이 분양 물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를 가리는 듯이 가다가 2019년도에는 살짝 빠질 거다라고 저는 그냥 보는 건데, 이것도 저의 의견인 거죠. 네. 그래서 제 말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해주시면,
저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야,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의견이 더 많으면 그렇게 가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심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은 항상 부동산의 심리를 띄울 건지 죽일 건지를 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